만화 원피스에는 다양한 종족이 나옵니다. 평범한 인간부터 거인족, 소인족, 인어족, 어인족, 밍크족 등등. 이번 영상은 그 종족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간, 말 그대로 평범한 인간입니다.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와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어 주인공 일행 중 대부분이 인간입니다. 루피 일행이 초반에 여행하는 이스트블루에서 버기 일당이 조로를 보고 덩치 큰 사내놈이 울부짖으며 뒹굴다니 라고 하는 대사에서 조로 정도면 제법 덩치가 큰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평범한 체격을 가진 것은 이스트블루에서고 위대한 항로에 가면 180cm 정도는 작은 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3대장만 봐도 거의 3m에 가까운 키를 가졌으며 해군의 영웅 가프 또한 287cm로 큰 키를 가졌습니다. 해적왕에 가장 가까웠던 사나이 흰수염 또한 666cm로 큰 키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 중에 가장 큰 사람은 빅맘으로 880cm나 되죠. 평범한 소시민들은 현실의 인간과 별 차이가 없지만 강한 개체들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급 차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많고 흔한 종족이라 그런지 샤본디 제도에서 노예의 가격을 보면 인간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샬롯 패밀리를 보면 거의 모든 종족과 종족 번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으로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인족과 인어족, 두 종족은 분명 다른 종족이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공통점을 정리한 후 두 종족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통점, 이들은 지상에서는 폐로 호흡을 하지만 수중에서는 아가미로 호흡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심해 1만 미터의 수압을 견딜 수 있죠. 1만 미터는 심해어도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사실상 이들이 무트로 올라오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간과 교배가 가능하여 혼혈들도 간혹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반더데켄 9세, 델린저, 샬롯 프랄리네 등이 혼혈이고 워터7에서 등장했던 침리는 인간과 인어의 쿼터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들은 수영을 매우 잘하고 악마의 열매 능력자 같은 경우 수영은 불가능하지만 호흡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익사하진 않죠. 생김새가 천차만별이라 거인족처럼 거대한 개체도 있지만 소인족처럼 매우 작은 개체를 가진 녀석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끼리 닮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고 심지어 같은 형제끼리도 어인과 인어로 나뉘는 경우도 존재하죠. 그 이유는 격세유전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외형을 굳이 신경 쓰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라우시 가족들을 보면 아버지는 실러캔스 인어, 아내는 금붕어 인어이며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보면 왕상어, 산갈치, 불평치, 거대 보리멸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외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선조들 중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누군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강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계 정부에 감행하기 전까지는 인권이 없는 어류로 분류되어 인간들로부터 차별과 박해를 받았다고 하죠. 원피스에 나오는 대사들을 보면 여전히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종차별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인족들이 왜 인간 혐오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세계 정부는 나름대로 종족 간의 화합을 신경 쓰고 있는데 어인과 인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징배가 칠무의 탈퇴를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용궁 왕족들이 레벨리 참석을 할 때도 해군의 최고 영웅인 가프를 호위로 맡겼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인족과 인어족은 한 끗 차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인족은 상반신이 물고기처럼 생긴 종족이지만 엄연히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는 포유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10배에 달하는 근력을 가지고 있어 인간보다는 신체 능력이 우위에 있죠. 실제 아루는 위의 이유로 어인은 인간이 진화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간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을 가진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건 아니죠. 어인들은 물고기를 친구라 여기지 않고 지배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을 주식으로 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전적이고 난폭한 종족으로 물고기와 대화를 못하지만 징배처럼 인의를 알고 진중한 성격인 경우에는 물고기와 대화도 가능하다고. 인어족은 어인족과 반대로 하반신이 물고기 모습을 한 종족으로 모든 해양 생물 중 가장 빠른 유영 속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여인들의 미모는 세계 제일이라 평가되지만 반대로 남자 인어는 잘생겼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죠. 이는 서양의 인어 전설 중 여자 인어는 절세미녀인 반면 남자 인어는 추남이라는 전승이 있는데 그것을 고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샤본디 제도에서 주로 부자들이 관상용으로 젊은 여자 인어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종족 중에서 최고가인 7천만 베리인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30살이 넘은 여자 인어는 최소가가 1000만 베리며 남자 인어는 어인과 같은 가격인 100만 베리. 하반신이 지느러미라서 육지에서는 걷는 것이 불가능하여 거품 산호를 끼고 공기를 저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30살이 넘으면 꼬리가 두 다리로 변하여 육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 젊은 여자 인어는 경매에 나오면 매우 비싼 가격을 받는데 이는 워낙 잡기 힘들어서입니다. 납치꾼들이 바닷속에서 인어를 노려봤자 인어가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잡기란 힘들고, 물 위에서 잡고 싶어도 젊은 인어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물 위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케이미가 잡혔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경매꾼들이 매우 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인과 달리 인어는 물고기를 친구라 생각하여 조갯살을 제외한 물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물고기와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며 바다의 기사 넵튠 정도면 고래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아 모든 물고기와 대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급에 따라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왕류와는 대화가 불가능하지만 몇백 년에 한 번꼴로 대화가 가능한 인어가 나오기도 하죠. 거인족,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말 그대로 거대한 몸을 가진 거인족. 원피스 세계에서는 같은 인간이어도 신장의 차이가 큰 것처럼 거인족 또한 키 차이가 매우 큽니다. 최소 12m에서 60m 이상 되는 거인도 존재하죠. 그래도 평균을 내자면 대다수의 거인족들의 키는 16m에서 24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수명이 매우 긴 편으로 대략 300살 정도를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대신 성장 속도는 인간보다 느린 편으로 인간의 절반 수준입니다. 즉 성인이 되려면 40세는 되어야 인간의 20세 정도 성장과 비슷하다죠. 최근 코론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거인과 인간의 혼혈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거인족은 숫자는 적지만 세계 곳곳에 존재하며 특히 엘바프는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인족의 강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며 특히 거인족의 엘바프 왕자 로키가 빅맘의 딸인 로라에게 반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빅맘은 세계 최고의 엘바프의 군대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다면 진작에 다른 사왕들을 몰아내고 해적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확신할 만큼 강력한 세력입니다. 아무래도 거대한 덩치에서 나오는 파워는 웬만한 네임드 캐릭터가 아니면 이길 수 없으며 양민들은 말 그대로 학살당하는 수준. 그럴만도 한 것이 제일 큰 육상동물인 기린 또한 5m 정도이며 20m라고 하면 대왕 고래와 비슷한 크기로 7층 정도 높이와 비슷하니, 게다가 20m는 평균이고 60m짜리도 있으니 왜 게코모리아가 리트로즈 주니어의 육체를 탐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참고로 아파트 20층 정도가 60m. 도리앤 브로기가 이끄는 거병 해적단이 맹위를 떨치며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닌 덕분에 거인족이 모두 호전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만적인 엘바프의 족속들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 같은 다른 나라 거인족들이 곤란을 겪는다 라는 대사를 보면 온순한 거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거인들이 워낙 네임드들에게 얻어 터지는 장면이 많아 전투력 측정기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거병 해적단의 선장이었던 도리와 브로기가 미스터 3에게 당했기 때문에 취급이 영 좋지 못하죠. 그래도 최근 엘바프 편이 나오면서 거인족들의 강함과 위상이 올라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인족, 거인족과는 반대로 덩치가 매우 작은 종족으로 일반적으로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 정도입니다. 수명도 인간보다는 길어 150세 정도이고 머리와 몸의 비율이 거의 2, 3등신 정도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원피스에 등장하는 소인족은 대표적으로 톤타타 부족입니다. 그들은 말 끝에 혀 짧은 말투를 사용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눈으로 쫓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며 엄청난 괴력을 가진 것이 특징. 종족 자체가 말 한마디에 금방 의심을 풀고 쉽게 믿는 순진한 성격이며 덕분에 돈키호테 왕가에게 속아 노예로 살아간 적이 있죠. 특이한 것은 인간과 교배도 가능한지 빅맘의 딸 중 소인족 혼혈이 존재하죠. 20cm 소인족과 880cm 인간의 교배라니. 밍크족, 인간과 털이 있는 동물의 특성을 겸비한 수인 종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덕분에 더위에는 매우 약하죠. 그들은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습성까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개 밍크족은 뼈다귀를 좋아한다든지 고릴라 밍크족은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등. 밍크족은 털이 있는 동물은 누구도 먹지 않지만 악어나 도마뱀 등 털없는 짐승들은 사냥해서 먹습니다. 인간을 보통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털이 없는 탈모 원숭이 밍크족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오히려 가끔은 털이 없는 인간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어인이나 인어와 마찬가지로 격세유전이 빈번한데 예를 들어 사자 밍크족인 패콤즈의 아버지는 원숭이, 어머니는 북극곰 밍크족이죠. 이들은 어인족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매우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를 방출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름달을 보면 야성이 깨어나 전신의 털이 하얗게 되면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모습을 스론이라고 부릅니다. 스론은 매우 강한 힘을 얻게 되지만 체력이 부족하여 의식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하룻밤 만에 싸우다 지쳐 죽을 수도 있죠. 수장족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비슷하지만 특징은 팔 관절이 2개인 종족입니다.
그 때문에 다리보다 팔이 더 긴 독특한 체형을 가지고 있고 타 종족과 거리를 두고 사는 편이라 타 종족을 매우 신기해하죠. 작중의 생활 양식이 중국풍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중국 전설 속에 등장하는 장비국의 장비인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장족의 두 팔꿈치의 명칭이 공개되었는데 손에 가까운 팔꿈치는 친구 팔꿈치, 어깨에 가까운 팔꿈치는 사랑 팔꿈치라고 부릅니다. 빅맘의 가족을 살펴보면 수장족에 혼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교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표 인물로는 스크래치맨 아프와 이데오가 있지만 팔이 길다는 특징 말고는 특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족장족. 족장족은 수장족과 반대로 무릎 관절이 하나 더 있는 종족으로 다리가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긴 다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다리에 타투를 하고 맨살을 드러내고 다니죠. 족장족 또한 인간과 교배가 가능하여 빅맘의 딸 중 샬롯 스무디가 인간과 혼혈이죠. 아무래도 다리가 길어 발차기의 위력이 상당하다는 추측이 있지만 그 외의 다른 특이사항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사수족. 사수족의 특징은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뱀처럼 목이 긴 종족입니다. 하지만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비주류의 종족으로 특이한 외모에 알려진 것은 거의 없죠. 네임드 중에서도 사수족은 없으며 굳이 찾아봐도 빅맘의 자식들 중 혼혈이 몇 명 있을 뿐. 선진반처럼 눈이 3개나 있는 종족으로 매우 희귀한 종족입니다. 샤본디제도 노예 시세표에는 시작가가 정해지지 않고 시가로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단순히 희귀한 종족뿐만 아니라 제3의 눈을 완벽히 개안하면 골디 로저처럼 만물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빅맘은 믿고 있습니다. 덕분에 빅맘은 샬롯 푸딩이 제3의 눈을 개안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수녀도 아니고 혼혈인 푸딩이 완벽하게 개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만족이 희귀한 이유는 제3의 눈이 개안되면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정부가 그들을 학살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루나리아족. 커다란 검은 날개, 백발, 갈색 피부가 특징이며 몸에서 불꽃을 낼 수 있는 종족입니다. 세계 정부가 창설되기 훨씬 전부터 레드라인 위에 살았던 종족으로 현재는 멸종되기 직전이죠. 지금까지 유일하게 확인된 루나리아족은 백수 해적단의 킹뿐입니다. 이들은 신이라 불렸던 전설의 종족으로 아무리 혹독한 자연계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괴물 같은 적응력과 강인함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죠. 불꽃은 등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며 자유자재로 생성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불꽃이 꺼지지 않는 동안에는 내구력도 좋아 조로의 무장색 패기가 담긴 공격을 맞아도 흠집조차 나지 않죠. 또한 신체의 특정 부위를 공격받으면 이를 노 데미지로 방어함과 동시에 신체를 기폭시켜 반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불꽃이 꺼졌을 때 공격하지 않는다면 무적에 가까운 내구력을 가지고 있죠. 검은 날개는 스카이 피아인과 다르게 매우 크며 비행이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루나리아족은 멸종되었다고 세간에는 알려져 있지만 혹시라도 발견하여 신고만 해도 1억 베리를 줄 정도로 세계 정부가 추적에 집착하고 있죠. 아마도 이것은 앞으로 풀려야 할 중요한 떡밥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버커니아족. 거대한 몸에 역삼각형 몸매, 그리고 상당한 괴력을 지닌 종족입니다. 지니의 말에 의하면 쿠마가 거인족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들었는데 단순한 거인이 아닌 특별한 힘을 가진 거인으로 추측하고 있죠. 닥터 베가펑크의 추측에 의하면 버커니아족에 진정한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아직 다른 특성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버커니아족이라고 소개된 것은 쿠마의 아버지인 바솔로뮤 클랩이 유일하지만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인물이었고 1화 만에 등장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힘을 알 길이 없죠. 다만 그의 아들인 쿠마는 혼혈이지만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식물인간처럼 된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자유의식을 유지했다는 것을 보고 베가펑크가 매우 놀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버커니아족의 숫자가 적은 이유는 사실상 멸종된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세턴성에 의하면 오래전 세계에 대적한 대제를 범했기 때문이라는데 아마도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와 함께 세계 정부와 싸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탄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루나리아족과 함께 버커니아족은 아마도 원피스 세계관에서 중요한 떡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죠.